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1일 날 매각된 서울 성동구 뚝섬역 있는 아파트 성수동에 있는 쌍용 아파트를 가지고 그 물건의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물건은 좀 특이해요. 많이 특이해요. 일단은 여기 이 물건이 지금 뚝섬역이 있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32평형 아파트가 감정가 7억에 한 번 낙찰이 됐었어요. 7억인데 2018년도 9월 3일. 근데 다시 경매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매각할 때 대지권을 포함하지 않은 건물만 포함합니다. 2018년도 9월에 매각할 때 당시에는 감정가에도 토지 감정을 감정을 했었어요. 근데 매각도 했고 낙찰도 됐습니다. 근데는 이제 다시 잘못됐다. 여기 물건에는 토지를 미등기로 매각하지 않는다고 토지 대지권 미등기로 해서 다시 이제 감정을 해서 이제 건물만 감정한 가격이 3억 6천입니다. 뚝섬에 있는 서울 성수동 일가에 있는 쌍용 아파트 32평형이 3억 6천이라면 이제 대지값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3억 6천이라면 전세가보다도 일단 싸단 말이죠. 그렇죠. 건물이 안 나왔다고 쳐도 이 물건은 시세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6억 9천에서 7억 9천 사이에 매매된 기록이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아파트가 잘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최근 매매 기록은 없는데 이 물건이 또 전세 시세가 다른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 가격 대비 낮아요. 그 이유가 이제 대지권 미등기에 있는데 저번에 낙찰됐을 때 대지권을 등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제 소유자금 채무자가 제출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낙찰 받으신 분이 조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7억 9천에 낙찰 받았잖아요. 네네. 감정가보다 높았어요. 네. 시세에 낙찰 받았죠. 시세 낙찰 네. 받았죠. 근데 그때 거기에 감정할 때 뭐가 나왔냐면, 잠깐만. 지금 녹화 방송이죠? 네. 실시간 안 나갔죠? 방송 시작이 녹화죠? 네, 네. 오케이. 예. 그때 토지 감정, 건물 감정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해서 잔금 내고 잔금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토지 등기를 해달라는 소를 제기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를 부셨다면 이 물건은 약 10억이 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토지 등기가 700장이에요. 이 집도 이 건물의 등기 페이지가. 그래서 저희가 등기를 700장을 다 띄어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 94%가 이 물건의 94% 대지권이 어디에 있냐면 아파트 조합에 있어요. 전체 토지에 등기를 94%. 한 사람이 6%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 94%는 대지권 미등기인 상태인데 그게 지금 입주자 대표에 있다. 예.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최초에 이제 분양 당시에 대지권을 등기하라고 했을 때 어떤 이유로 등기를 안 했어요. 건물만 등기했어요. 네. 그 나중에 등기하려다 보니까 이제 조합이 해산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할래야 할 수 없는 근데 그 지분이 지금 입주자 대표의 회의에 넘어가 있어서 대지권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사고 팔리고 경매되고 전 월세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대지 지분을 확인해 보니까 92%는 쌍용 아파트로 등기되어 있고 대시 지분 중 7% 성수 일가 재건축 조합분으로 그중 3%는 각 세대로 이전되었고 나머지 4%는 경매로 두 명이 개인적으로 경매된. 그러니까 이 물건 중에 등기하신 분들 중에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 두 사람은 소유권을 소유권을 이전했다. 개인적으로 했죠. 예, 근데 저번에 낙찰받았을 때 이 낙찰자가 이 불허가 신청을 했나요? 네. 아니면은 불허가 신청을 했죠. 허가 취소 신청을 했었나요? 기록을. 불허가 신청한 거예요. 자, 한번 이번에 이제 2019년도 4월 1일에 감정가 3억 6천, 건물만 감정일 때 5억 2,998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전세 시세의
낙찰이 됐다고 보여지고, 이 물건이 대지권 미등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집값 대비 전세가가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물건이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경매로 취득하기 때문에 촉탁 신청을 하고, 만약 촉탁이 안 받아지면 다른 두 가지 절차를 해서 이 물건은 토지 소유권을 개별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낙찰자가 그거를 모르고 불허가 신청을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토지가 이번에는 재경매에서는 빠져버리고 빠져버렸죠. 건물만 나왔는데, 이런 경우도 저희가 다시 두 가지 절차를 다시 밟아서 요거를 토지를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이번 물건에 경매로 나온 세 번째 경매 물건인 것 같은데, 저번 두 번 경매에 낙찰 받은 사람이 그 6%, 이 아파트 전체의 6%밖에 들지 않는 대지권을 등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 매매가 아니고 경매로 낙찰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매 감정가에 대지 감정이 포함됐단 말이죠. 그렇죠, 미등기이지만 예. 그러면 어떤 소송을 통하거나 어떤 뭐 촉탁을 해보거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대지권을 가져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어떤 저간의 사정을 이 집행부에 제출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럼 대지권 없이 건물만 매각하자.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건물값만 지불하고 대지권을 안 샀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하려면 이제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 실수요자가 들어가서 사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있지 않나. 없어요. 전혀 네. 없죠. 뭐 시세 8억짜리 아파트에 뭐 전세 시세로 근데 토지가 사는 거죠. 붙으면 10억이 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이 토지 지분, 그러니까 토지 용도가 준공업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가장 비싸게 치는 게 상업용지잖아요. 네. 그 다음에 준상업용지, 그 다음에 공장용지, 공업용지, 준공업용지. 근데 공업용지보다는 도심에서는 준공업용지가 용적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건축해도 가치가 있는 아파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낙찰 받으신 분이 그 경매 절차나 처음에 받으신 분. 그렇죠. 대지가 매각이 될 시점, 예. 작년 9월에 받았을 때 그분이 7억 그냥 9천에 받으신 냈더라면 분, 어땠을까? 그분이 조금 경매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고 이거를 낙찰을 받았다면 참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게 그러면 7억 9천에 토지가 등기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 있었거든요. 그러면 토지 가격을 가지고 이렇게 뭐 더 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이 그냥 그걸로 깔끔하게 끝났을 불허가 텐데. 신청서를 제출했네요. 예, 최고가 그렇죠. 신고인이 낙찰 받고 예. 9월 3일날 낙찰 받고 9월 13일날 불허가 신청을 했는데, 그런 시나리오 외에 차라리 잔금을 낸 후에 그 대지권을 등기, 앞서 두 번 낙찰 받은 낙찰자처럼 대지권을 등기했더라면 그렇죠. 참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낙찰 받으신 분들이 아니죠. 근데 대지권을 등기 안 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어떤 방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들어가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예, 없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물건은 토지 등기를 할 수 있는 토지 등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집합 건물은 건물과 토지가 구분하여 매매되지 매매될 않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서에도 그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지권이 등기 안 돼 있지만 이 물건이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그 대지권을 감정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조합이, 재건축 조합이 해산되어 버리고 20년이 지나 버리니까 예. 이제 이런 저간의 이유로 이 집행부에서 그럼 대지권을 매각을 빼고 매각하자라는 아주 드문 경매 물건이 그렇죠. 나왔어요. 이게 완전 네. 드물죠. 이렇게 집행부에서 경매 집행부에서 인정해준 거죠. 대지권 미등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사유를 인정해준 거죠. 네. 예, 타당하다고. 근데 앞서 두 번 낙찰 받은 사람들은 등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안 나오는 물건인데, 이 물건이 있는 위치, 뚝섬역에 있는, 지금 뭐 서울 성수동은 굉장히 핫하죠. 핫한 서울 지금 예. 트리마제, 거기도 연예인들이 뭐 GD가 사는 아파트라고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인데, 예. 왜요? 카메라를 보라고요? 보시면 네네. 옆모습 좀 보이려고 했는데, 네. 자, 그래서 이 물건은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예전에는 성수동이 공업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업단지 조그만 기업들이 지금 다 옮겨가고 없어져 가고 이제 아파트 단지가 아파트 됐고 단지 이제 주거지로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있는데 또 용적률이 거기 굉장히 많이 줄고 네, 예, 있어요. 그다음에 또 금호동 거기 저기 막그 한양대학교 있는데 그 레미콘도 뭐 원래는 삼미레미콘 예, 예, 거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있었지만 이제 3표 아파트 단 3평지 뭐 삼표 레미콘 하나 레미콘. 있죠. 근데 뭐 이제 아파트 단지 들어오니까 막 가라. 네. 먼지 날린다. 그렇죠. 뭐 그런데 이제 그거가 이제 서울시 외곽으로 나가버리면 서울시가 이 레미콘 조달에 어려움이 예, 있기 때문에 굳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원래부터 있던 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된 이 지역에 지금 더군다나 성수동이 굉장히 핫한 그 아파트 그 있는 지리가 단지에 있는 데가 그건 트리마지. 그게 그것도 성수. 예, 예, 성수동 뚝섬. 트리마 뚝섬이냐. 예, 그 근데- 서울숲 그 네. 핫한 지역에 아파트가 지금 32평형이 3억 6천에 나왔다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뜰 만한 물건이었는데 소유권에 대지권 없이 건물만 매각이 이번에 물건이었는데도 낙찰가가 오- 5억 2,998만 원에 낙찰된 물건을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런 물건은 등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한 이야기들이라 지금 불가능하진 않은데 뭐 일반적인 물건처럼 쉽게 그냥 잔금만 낸다고 촉탁이라고 하죠. 예, 어려울 촉탁으로는 수도 다- 한 번만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불가능하진 않다. 저희가 이제 그때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뭐 토지 소유권에 대한 청구 소유를 제기해서 저희가 막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인데 이 물건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하기가 되게 쉬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러니까 대지권을 대지권의 표시 지문이 정확하게 나와 그리고 있어요. 조합이 훼손됐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실갱이 할 일이 좀 덜하지 않나.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예. 대응 상대가 별로 없죠. 예, 그다음에 대출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대출이 안 나왔죠. 예, 현금으로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보기 드문 물건인데 예, 한번 꼭 방송에서 다루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이 물건 성수동에 있는 대지권 매각 제외의 쌍용 아파트 32평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네, 나눠봤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뭐냐면 이 경매할 때 이 낙찰자들이 조금만 더 이 경매법을 좀 이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알고만 입찰을 했다면 이게 지난번 1차에 낙찰 받은 사람은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물건인데 좀 물어봤으면 좋겠었는데 주변에 그죠?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실제로 접해본 사람들은 진행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드문 물건이죠. 예, 그러니까 대지권 미등기 이 물건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물건. 예,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는 지난번 낙찰받은 사람한테는 최악의 결과였지만 두 번째 낙찰받으신 분도 만약에 운이 어떤 경로로 해서 이 물건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준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물건에 토지를 붙여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